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직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에 대해 수정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이어 대선 9개월 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표는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당헌은 그대로 두되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인설관식 소위 당론, 당헌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과 당의 기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규 개정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둔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나서면서 1인 정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의 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보자는 자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렸을 뿐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둔 A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가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A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제보했습니다. 큰애 당선되는 보좌진 데려갈게요 형님. 술 더 먹다 보니까 좀 먹다가 형님 한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제보자는 지난해 7월 A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A 의원이 당선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알리자 그제서야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원금은 돌려받았지만 이자는 없었습니다. A 의원 측은 제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를 빌린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제보자가 경선 통과 이후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부탁했지만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자녀를 채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의 자제 요청에도 광주시가 무안 일로 공항 통합 이전 홍보 캠페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남도와 무안군으로부터 캠페인 자제 요청 공문을 받은 광주시는 오늘 두 지자체의 3자 회동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전향적 태도에 감사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이어 내일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안군 일로읍에서 열기로 한 공항 이전 홍보 캠페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7도를 최고로 강진 31.5도, 순천 30.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광주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다산 정약용이 머무른 사이제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대선 출정식을 가져왔던 강진 다산초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다산의 실학 사상에 관심 있는 일행 40여 명과 함께 백년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을 걸으며 다산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유배 시절 50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한 다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신경제 유표를 써보고 싶다는 심경을 빌어겠습니다. 또 경기도정 맡으면서 신경제유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실체로 옮겨보겠다는 생각으로 길동무를 자처한 강진훈 강진구수는 다산 개인으로는 불행했지만 강진에겐 행운이었다는 인사말로 김 지사의 강진 방문을 반겼습니다.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가밀 지역과 가소 지역이 힘을 합한당하면 상생 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를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여긴다는 김 지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강진을 찾았다며 대권 도전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판을 바꿔야 되겠고 경제 운영의 틀을 고쳐야 되겠고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열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산 초당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다산 정약용이 4년간 머물렀던 사이제를 둘러본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 후행적이고 퇴행적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의식과 문화까지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경기도정을 이끌며 역량을 평가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강진 방문과 같은 소통 행보를 통해 전국적인 지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제37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 금남로 공원에서 열린 광주 전남 합동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남구 광주 전남 6월 항쟁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6월 항쟁의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60민주항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개헌을 했던 것처럼 다시 개헌을 통해 5.18 정신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권력구조 개선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3년간 이어온 대책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위 활동이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며 대책위는 해산하지만 유가족의 아픔과 안전사회를 위한 염원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9년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리그 1위를 지키던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 2달여 만에 LG 트윈스에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투타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위기를 맞은 모양새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7일 리그 선두 자리를 LG 트윈스에 빼앗기며 리그 2위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리그 1위로 올라선 지 59일 만입니다. 기아는 지난주 롯데전 2연패에 이어 두산에도 2연패하며 3위로 추락할 위기까지 몰렸지만 지난 9일 가까스로 연패를 끊어내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의리와 크로우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선발 공백을 메우던 불펜에 과부하가 걸려 흔들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타선에서는 나성범과 소크라테스 등 핵심 타자들의 부진과 시즌 초부터 이어지던 실책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폼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타이밍이라든지 제가 또 좋아하는 공을 쳐야 되는데 또 안 좋은 공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1위 LG와 0.5게임 차, 3위 두산과 1게임 차에 불과한 상황. 대체 외인 투수 알드레드와 김도영, 김선빈 등 시즌 초부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타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 원정 6연전에 나서는 기아는 SSG와 KT를 상대로 1위 탈환에 나섭니다. KBC 고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2024 KBO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BO가 오늘 발표한 올스타전 베스트 12 팬투표 2차 중간 집계에 따르면 정혜영은 1차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양의지를 꺾고 전체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는 1차 집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12개 부문에서 10개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 명단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모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니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며 동생이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수습된 희생자가 배 위로 옮겨집니다. 들것이 들어오고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홀통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물속 금방 안 따릅니다. 그죠? 발톱인데만 따름 잡고도 참으면 한 대 7개, 한 5분 동안 떠 있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동생 A씨는 차량을 탈출했고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어려워진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신세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형이랑 같이 계획을 했고, 네, 어머니는 이제 치매시기도 하고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죠. 해경은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들 간의 다툼이 칼부림으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유흥가를 집중 단속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유흥업소 집중지역에서 현장 점검과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거리에 경찰력을 배치해 범죄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50대 보도방 업주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도심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었고 가속 페달이 작동되면서 차량이 시속 73km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36명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8차 신청자 가운데 36명에 대해 보상금 7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학사징계로 인정된 42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 징계 기록 말소와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하는 등 명예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이달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통 간담회는 도지사와 의대 설립 주체인 대학 관계자 등이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최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 등은 대학 측에 일임했습니다.